날인이니까 나불나불 5회 무소의 뿔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몇 월에 시작했죠? 2월인가요? 3월인가요? 2월입니다. 네, 2월에 시작해서 이제 7월 드디어 무소의 뿔로 마무리되는 싱글 앨범 발매 일정이고요. 이제 무소의 뿔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 두 번째 정규 앨범이 8월에 또 발매가 되죠. 네. 이상해요. MC가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또 기용이의 MC라서 옷도 신경 써서 입은 거야? 그렇습니다. 꽃가옷이다 꽃가옷. 제가 평상시에 메이크업도 안 하고 보통 나불나불 촬영을 했는데 맞네? 오늘은 화장도 하고 입술도 어. 바르고 맞네? 네, 아무래도 화면에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서 오. 또 제가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평상시에 제 얼굴을 좀 많이 빼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와. 특권이다 특권. 그러니까 네. 내 것만 좀 빼주지. 선생님 것도 저 다음으로 많이 빠져요. 아, 네, 걱정 마세요. 네, 제가 보기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안 빼고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용이 무소의 뿔 우리 5번째 싱글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5번째 주자로 나선 소감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나 일단 너무 재밌었어. 오. 그래서 재미. 이게 멜로디를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학현이한테도 개인톡으로 이 재밌는 걸 10년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렇게도 보냈고 진짜 진짜? 하면서 와 보컬 3명은 나린 10년 동안 진짜 재밌었겠다. 이런 기분으로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 작업했던 것 같아 진짜로. 이 멜로디를 부른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존재감이 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나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네가 최고의 존재감이긴 해.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왜 얘한테 내가 최고의 존재감이냐고. 왜? 딴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예, 진짜 재밌었어요. 와. 네. 원래는 메인 보컬 뭐 종아 오빠 하는 거 어떠냐고 막 맞아. 그랬었는데 네 그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원래-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죠. 원래 네. 종아형을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곡 멜로디도 조금 다르기도 했고 곡 멜로디를 좀 바꾸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냥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나도 메인 보컬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보컬 하는 걸로 바꾸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 우주를 전하는 거다 보니까 딴 사람이 보컬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가사를 전달할 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알기로 종아형은 무소 같은 스타일은 아니거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뭐 하마 스타일. 종아형은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스타일. 동물류 아니고 동물류 아니고 식물류로. 식물류로. 색깔류, 소에게 색깔류. 밟히는 밟히는 그 초록. 그치. 그런 스타일. 근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이긴 한데 진짜 부러웠어. 나린의 보컬 3명이 되게 부러웠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진짜 나린 재밌었겠다. 난 이 정도로 재미없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 뭐 이 무소의 뿔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다 그랬지만 정말 참 김기용스럽다. 곡 자체가 이런 느낌이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가사도 그렇고 가자. 그러니까 가자. 가자. 어딜 일단 가. 그 두 글자부터가 항상 어딘가에 가잖아. 맞아. 기용이 맞아. 얘는 멈춰 있는 적이 없는 애잖아. 맞아. 그다음 가사도 그거야. 멈추지 말고. 이미 다 들어가 있네. 맞네. 그래서 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김기용이다 노래가. 맞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제 곡을 쓰신 분께서 직접 간략하게 곡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따가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불교 경전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제가 쓴 가사고요.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자는 그런 가사, 그런 구절을 가지고 쓴 글이고 이게 되게 제가 많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가사를 썼고 거기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붙여서 음악으로 탄생한 곡입니다.
그러면 이 곡을 또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그분들께서 이 곡을 좀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게 있다면 막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뭔가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든지 이 타인의 시선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리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 심지어 그 1분짜리 쇼츠 하나로도 개인의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외부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가사를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들으시면 뭔가 더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이 곡을 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면의 단단함,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홀로 나아가는 그런 단단함이 필요할 때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의 좀 특이한 점이 뭘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날인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컨트리라는 그렇지. 장르를 아카펠라로 옮겨본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렇다면 왜 이 곡을 컨트리로 준비를 하게 됐는지, 컨트리로 이 음악을 만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거나 음. 계기가 있다거나. 원래 내가 컨트리 풍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 턴테이블 사면서 그 앨범들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뭔가 음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바뀌면서 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를 깊이 한번 파고들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컨트리가 그 중에 하나였고 재즈, 컨트리, 클래식 뭐 이렇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트리의 명반들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 그동안은 내가 컨트리보다 그냥 컨트리 풍을 좋아했던 거구나. 내가 컨트리 음악을 들은 적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대로 된 컨트리들을 이번에 많이 들으면서 진짜 이 컨트리 음악이 나한테 주는 뭔가 그런 울림이 있다. 그 되게 좋더라고. 컨트리의 많은 곡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컨트리 보컬들 중에 저음 보컬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베이스 맞아요. 보컬들이 컨트리 장르에 되게 많아서 그 보컬들 찾아 듣는 재미도 되게 있었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저음 보컬이니까 이런 컨트리풍에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컨트리 쪽으로 생각이 뻗게 됐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이게 아카펠라로 이제 편곡을 우리가 한 차례 겪으면서 거치면서 컨트리 느낌이 조금 약해졌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컨트리는 사실 그 통기타 사운드라든지 그 시그니처 사운드들이 분명히 있어야 컨트리 느낌이 나는데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형이 휘파람을 또 넣어줬고 그리고 누나의 사이렌 소리 아. 뉴 하는 그거 보이니와 함께했습니다. 거기서 난 그 믹싱 마스터링 된 거 들었을 때 그 뉴 하는 게 딱 터져 나올 때 이거는 여자 보컬들 그거 아니면은 안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딱 뭔가 이거다 싶었던 포인트. 거기가 딱 그거였어. 정말 편곡 때 그게 많았지. 고민. 고민이 너무 많았지. 그랬을 것 같아. 컨트리스러운 그치. 거를 그래서 이제 컨트리스러운 걸 살리려면 아까 경이가 말한 대로 원래 컨트리의 제일 특징은 그 기타의 그 리듬이나 사운드인데 그걸 쓸 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요소에서 그나마 컨트리에 많이 들어가는 게 휘파람. 그리고 누나가 그 누나랑 보이니가 넣은 거는 이제 일렉 같은 기타로 느낌. 이렇게 글라이드하는 그 느낌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나? 그치 할 수 있는 아카펠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컨트리 느낌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쉬운 거 하나 더 얘기해도 돼? 마음껏 얘기하세요. 베이스가 너무 아쉬워. 아, 이 얘기 내가 나도 이게 할래 했어. 베이스가 맞아. 나는 사실 다른 곡들 들을 때도 베이스만 듣거든. 베이스부터 듣거든. 당연히 들릴 수밖에 당연히. 없지, 그게. 그래서 이번 곡도 난 내 보컬보다도 베이스가 더 잘 들리고 더 먼저 들렸거든. 근데 그 베이스를 이제 종화 형이랑 학현이가 했으니까 그게 그 느낌이 안 나니까. 근데 그거는 심지어 나 스스로도 너무 아쉬웠어. 이 톤이 베이스 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떡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딴 팀에서 베이스를 불러와서 녹음할 수도 없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니, 나도 진짜 좀 신기했던 경험이 나는 베이스를 뭐 귀담아 듣는 편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 곡은 귀담아 들어지더라. 그치 신기한 게. 들리지. 들리더라. 베이스가 들리면 안 되는구나를 그치, 나도 그치. 이번에 나도 이 되게 곡을 듣고 느꼈어. 알았어. 이번에 너무 베이스가 잘 어, 들려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 뭔가 어. 진짜 그냥 오빠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맞아, 처음에 맞아. 진짜 오빠야. 그러니까 학천이가 어, 베이스를 한 게 어. 아니라 그냥 뜸이라는 그치, 가사를 그치. 한 맞아, 그 맞아. 느낌이어서 그런 그게 느낌이었어. 되게 특히나 우리가 막 연습 많이 하면은 내가 목소리가 많이 튀는 편이잖아. 약간 여기서 블렌딩이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난 베이스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던 건데 여전히 생각보다 좀 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은 나도 좀 아쉬웠다. 아니 이게 베이스 한 두 멤버들한테 어땠어? 베이스 해보니까. 일단은 그 내가 덩치가 크니까 살이 많이 쪄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제 막 예전에 입던 옷들이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할 거 아니야. 딱 그 느낌이었어. 나한테 안 맞는 옷 입은 느낌.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내가 부르면서도 이건 베이스가 아닌데 근데 이걸 어거지로 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음원이 베이스스러운 건 아쉽지만 그래도 곡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 나는 원래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 펜타토니스 음악 들을 때도 나는 그 퍼커션보다 베이스를 따라 부르고 약간 원래 그래 했거든. 그래서 나는 재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물을 보고 느낀 게 음정은 이제 종화 형이 더 못 내려오지만 톤은 차라리 종화 형이 더 베이스스럽게 표현을 잘했고 나는 진짜 베이스 톤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음정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음정은 내가 형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음색이 그 중요한 들리는 것 같아. 음색이 그치. 베이스 맞아. 음색이 전혀 아닌 거야. 믹스를 해보니까. 맞아. 하여튼 그래서 베이스 나는 재밌었지만 현실을 깨달았다. 그렇지. 결국에는 그 성부라는 게 왜 나눠져 있겠습니까? 맞아, 그치. 맞아. 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으로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불경의 수타니파타에 그렇지. 나오는 구절이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을 소재로 삼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또 되게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철학이다라는 말을 내가 어디서 보고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래서 나도 약간 불교의 어떤 구절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방금 형이 얘기해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을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구절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상의 기준들 타인의 시선들에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이 문장을 딱 한번 되뇌이면 뭔가 다시 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장을 참 좋아하고 내 우주를 표현하는 내 첫 번째 곡이면 내가 가장 많이 되뇌이는 이 문장을 가사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사로 발전시킨 거지. 근데 이 문장이 다들 좀 어떻게 와닿아? 난 그것도 되게 궁금해. 나한테는 되게 난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리를 댕 맞은 것처럼 되게 나한테 큰 울림을 줬던 문장이거든. 이 문장 그 자체를 보면 떠오르는 게 나는 어릴 때 나 우리 집이 떠오르는 게 우리 삼촌이 철학과 나왔었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책이 항상 엄청 많았어. 그 책 중에 이게 있었어. 슈타인파타. 이 구절이 크게 적혀 있는 책 표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 오히려 이걸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뭔가 감성이 떠오른다기보다 그 장면이 떠올라. 집에. 그때의 추억이 그 떠오르. 책장이 떠올라. 그래서 뭔가 추억이 특이하다. 잠긴다. 어. 이 구절을 보면. 국어국문과의 말씀을 한번 국어국문과의 들어보고 말씀을 싶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불교를 공부하진 아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처음 봤을 그쵸. 때 이 구절은 알고 있었으나 이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당연히 없었지.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까 기용이가 우리가 정말 누군가한테 휘둘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지금은.
사실 예전에는 이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도 분명히 사람들은 나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고 내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을 텐데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새 AI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쓰기를 할 때 AI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실험을 한번 해봤대. 같은 주제를 놓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쓴 그룹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글을 쓴 그룹 해서 이 사람들이 글을 써서 제출하게 하고 자기가 방금 썼던 글을 그대로 다시 써봐라라고 시켰대. 뭔지 이쪽에 알겠다. 있는 그룹의 시행률 그게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치. 맞아. 애초에 어. 주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많고 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노래가 되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다. 오. 어떻게 보면 나도 되게 남들의 그런 거에 되게 휘둘리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런 문장이 더 와닿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되네. 생각해 보면 나도 진짜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그렇다잖아. 아, 믿어주자. 그렇대요. 중고등학생 때 이제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때. 그랬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되게 와닿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내가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변해왔다. 그치. 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게 음. 와닿았던 거고. 나도 딱 그 생각이 들긴 했어. 왜 이 가사가 기용 오빠한테 그렇게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내가 겪었던 기용 오빠는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라서 약간 자기 안에서 극복하기 위한 뭔가의 길을 되게 많이 찾았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를 봤을 때. 성장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기용이는 어딘가를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가 느껴졌다. 근데 나도 약간 공감되는 게 지금 물어본 질문인 그 구절에 대한 것보다 나도 곡에서의 자체는 이 가사가 더 기억에 남긴 해. 더 맞아, 임팩트가 맞아. 강하다고 임팩트가 더 맞아. 있었어. 그 가자가. 그래? 근데 이제 이걸 가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게요. 인 거야. 그런 그래서- 곡이구나. 내가 받아들이긴 그랬어. 그치. 그래서 되게 정말 계속 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구나. 근데 나는 그 가사를 다시 언니가 또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야 돼 이런 느낌의 이걸 받아서 그런가 뭔가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다짐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오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질문 준비하면서 한번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인가를 찾아봤거든.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나 없이, 봐요. 스승님 네.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을 등불 삼아서 살아왔을 텐데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는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라 라는 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문학적으로 푼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나를 등불로 믿고. 삼아라. 나를 믿고 그치.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있는 우리의 목적지를 믿고 그렇게 가라. 너무 슬퍼요. 진짜 울어? 아니 왜 슬퍼? 혼자서만 되게 슬픈 것 같아. 왜 슬퍼? 다른 얘기하고 있는 되게 것 같아. 좋은 얘기인데 되게 난 이 말 되게 와닿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나를 등불로 근데 삼고 약간 그 눈물 나는 게 슬퍼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느낌인지 근데 나도 알 스트레스 것 같아. 받아서 눈물 아니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나도 약간 이런 거 들으면 약간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있거든. 학현이가 공감하려 그러니까 눈물이 들어간 고마워. 좋다. 효과가 있네. 난 약간 이런 약간 그
인간 참가적인 부분에서 되게 이런 게 터치가 많이 오는 편이라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들 구도자이실 거 아니야? 수도자. 아, 그치. 수도. 그게 길을 제자라고 가지. 해도 이제 엄청난 그치, 사람이 그치, 이미 그치. 많이 깨우친 그치. 분이시겠지. 그 사람들의 제자도 또 있을 거고. 그치. 그렇지. 근데 어쨌든 불교의 되게 기본 그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잖아. 맞아.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닐까. 그치. 나를 등불로 삼고라는 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나아가라. 약간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럼 이제 가사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녔어요. 그죠? 진짜 저 어디 출동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뮤비를 다시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드네. 네, 그래서 이번에 멤버들이 뭔가 평상시랑 좀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연보다는 그냥 오로지 촬영을 하러 촬영장에 나와 본 그렇지. 그런 경험을 맞아. 처음 그치. 해봤을 것 같은데 다들 기분이 어땠는지. 나는 조금 힘들었던 게 확실히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좀 힘들었다. 솔직히 나머지는 실은 난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 뛰는 장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막상 촬영장 가니까 내 역할이 뭔지 딱 알잖아. 이거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도 뭔가 들더라고 찍으면서도. 나는 오랜만에 약간 나는 대학생 때 생각났어. 새벽에 그 촬영하면서 대학생 때 그 약간 친구들이랑 새벽에 조별 과제하고 약간 뭐 이것저것 하는 그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재밌었다. 약간 어릴 때 생각나가지고. 그치. 새벽 학현이는 새벽에 한 복판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학현이랑 종아영이랑 촬영하고 그 다음 촬영이 바로 보이니 촬영 붙어 있었는데 학현이랑 종아영이랑 촬영할 때는 뭔가 계속 감질나는 느낌이었지 나는. 더 뛰어야 되는데 끊기고 하니까. 근데 보인이랑 이제 날 밟고 나서 일출런 같이 할 때 그냥 적어도 이 정도는 뛰어야지. 맞아. 이 그것 느낌. 그것도 있었어. 우리가 먼저 뛰었잖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근데 보인이랑 누나가 잘 뛸까? 근데 이제 막 그 얘기했단 말이야. 당연히 체력은 우리보다 좋으니까 오래 뛸 수 있는데 속도는 안 될 걸. 약간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최악치였어. 속도 훨씬 빨라 보이니까. 우리가 최악치였어. 근데 이것도 약간 반전이 있는 게 난 전력 질주인지 모르고 갔어 실은. 그렇지. 전력 질주가 나는 특기가 아니거든. 난 오래 달리기가 그쪽이잖아. 맞아.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뮤직비디오 보면 기용이 뛰는 장면 컷은 다 저희가 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뛰어서 찍은 거야. 그렇지. 그 누나는 이제 저녁에 밤중에 가장 긴 시간을 촬영해 준 건 누나였어 또. 그치. 시간대는 제일 좋았는데. 맞지? 맞아. 어. 8시에 만나서 헤어진 게 12시. 12시 반. 12시 와 반. 진짜 오래 촬영했다. 맞아.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조금 편했던 게 직접적으로 뛰는 샷은 몇 개 없었거든. 해봐서 내가 한 3번 뛰었나? 그치 그 정도. 그리고 오빠가 한 5번, 6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냥 차를 차량, 타고. 차로 차량으로 어. 찍는 거였어가지고 뭐 스팟 찾는 게 조금 거시기했지. 그치. 찍는 거는 나름 재밌었어. 심지어 우리가 진짜 무슨 전문 촬영팀도 아닌데 맞아. 자동차 타고 가는 장면을 찍고 막 이런 맞아, 게 맞아. 사실 그거보다 더 촬영을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그치. 더 격하게 막 맞아. 짐벌도 막 차 밖으로 빼서 막 맞아. 이런 걸 아이고. 해보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잘했어. 그리고 다른 그치. 차량들도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겨야 돼요. 맞아. 예, 그치. 우리가 안전띠를 매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는 법을 준수해서 촬영을 그렇죠. 마쳤다는 거. 그래서 그치. 이번에 되게 차 관련된 장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학현이랑 내가 뛴 장면들이 그것만 이렇게 딱 떼놓고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기용이가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잘라놓으면 다 예쁘다. 맞아. 컷 편집이 들어가니까. 역시. 그리고 심지어 몇 개는 살짝 그걸 했어요. 그 스피드 빠르게? 조정을 이렇게 뛰었으면 이 시간을 그대로 쓰면 100%란 말이야. 그래서 한 103.5%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몇 개만 딱 그렇게 했어. 잘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그래도 덜 좋네. 조긴 같더라고. 그리고 진짜 너무 다행이었지. 우리 멤버들이 여자 멤버들이 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부끄러웠고 사실 이게 짐벌이랑 카메라를 다 들고 뛰었어요 얘네가. 맞아, 그게 무게를 합치면 한 3kg 될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3kg 넘어. 근데 이게 맞을 거야. 체감 무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우리가 3kg짜리 아령은 무게가 요만큼에만 실려 있는데 짐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대가리에 1점 몇 킬로가 되는 카메라가 달리는 거니까 이게 체감 무게가 훨씬 더 했을 텐데 너무 다행이죠. 나 그래서 촬영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촬영하면서 진짜 생각 많이 한 게 이 노래가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잖아. 근데 촬영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진짜 속으로 많이 했어. 그래서 노래는 이런 노래인데 나도 막 혼자 웃긴 거야.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너무 고맙다 멤버들한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나를 이제 보면서 아 되게 모순 덩어리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결론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이 글귀를 또 한 번 이제 되새기는 되새기는 거예요. 거지. 모순 때문에. 하지만 혼자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진짜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 그렇게 도와주는 거. 나야 뭐 결과물이 이렇게 내 장면이 남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하고 그러는 건데 멤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기용이가 제일 고생했지. 맞아. 어쨌든 잠도 계속 못 뛰느라. 자고. 4일 동안. 4일 동안 내내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이게 진짜로 8시간에 한 번씩 봤다니까 얘를. 맞아. 헤어지는 인사가 이따 봐였어. 이따 아니, 이따 봐. 한 3일 동안 이따 봐. 너네 없는 촬영도 있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어,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만난 것 같은데 어. 서영이 촬영할 때가 제일 많이 달렸지 기용이는 아마. 그치. 그때가. 아. 자동차랑 달리는 어. 거니까 그치. 지치질 않으니까 아. 그때는 진짜 계속 달렸지. 운동할 필요가 없었겠다. 거의 5kg 뛰었겠다. 맞아. 진짜. 조금 빨리 달리면 30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고 맞아. 보통 거의 한 20? 음. 근데 그걸 계속 뛰었으니까. 와. 그치. 그리고 그게 또 거시기했던 게 살짝 내리막길이 되잖아. 어머. 그러면은 차가 빨라지잖아. 그렇지. 근데 브레이크를 또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럼 기용이한테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묻어. 묻어. 맞아. 그래서 그냥 얘는 차를 미친 듯이 쫓아와야만 해. 맞아. 맞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속도가 속도가 날 계속 수밖에 빨라져. 없어. 맞아. 와. 그치. 몇 킬로 정도로 달렸어? 좀한 아, 얘기- 30초 전에 얘기했는데 얘기했어. 이거 확인하고 들어 있었어. 사람 말을. 이제 이 곡에 대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하고 싶은 얘기? 어쨌든 이 곡에 러닝이 들어가잖아. 러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러닝이 나는 되게 동적인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 몸은 되게 격렬한데 생각은 진짜 많이 정리가 돼. 러닝을 뛰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네, 그래서 이 무쏘의 뿔 단단하게 나아가는 이 곡에 그래서 러닝 장면을 붙인 거고 실제로 제가 러닝 뛰면서 들으려고 만든 곡이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느낌이 러닝이랑 잘 어울려서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나도 한번 뛰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예, 하여튼 멤버들이 고생한 이유는 러닝 때문인데 그 러닝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 러닝의 속성 때문이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불나불 항상 마무리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 이번 우주를 선보인 친구가 다음 우주를 그치. 선보일 친구에게. 근데 기용이가 싱글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치? 없네. 그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없네. 해보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자로서 자 이제 10주년 앨범 발매를 앞둔 나린에게 한마디 하자고. 나린에게 있네. 있다. 일단 각자들 우주 펼치느라 다들 고생 많았고 이제 한 달 뒤에 펼쳐질 우리의 우주, 이 5 우주가 다 합쳐진 나린이라는 우주를 펼쳐갈 때 10년 중에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한번 다 같이 보여봅시다. 정말 멋있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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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5 우주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나불나불 5화
무소의 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용이가 하는 걸로. 우리 팬분들도 뭐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고 다 각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가라. 누가 뭐라고 하든 가자. 제 얘기도 듣지 마세요. 지금 제 얘기도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템포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을 등불 삼아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안녕.